이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분리불안을 가진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질적인 분리불안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또 분리불안이라는 것 자체가요, 보호자님하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불안감을 느끼는데 집안에 뭔가 휴지를 막 뜯고 막 날라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 무기력한 거죠. 에너지가 넘치긴 넘쳐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소화할 때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 반려견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뭐 전화를 한다든지 집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보호자님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는 먹을 거를 감춰놓고선 나가면은 우리 아이가 막 찾아 먹게끔 해서 무기력감을 달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 하잖아요, 금방 찾아 먹어요. 처음에는요, 만약에 10분 걸리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요, 후각적으로 먹을 거를 찾아 먹어야 된다는 학습을 금방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 날에는요, 한 1분이면 다 찾아 먹을 거예요. 탁탁탁탁 어디 가서 정확하게 그 장소를 딱딱 찍어서 이제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입을 잘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끔 집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터그놀이. 터그놀이는 파괴적인 행동을 만드는데 뭔가 시너지를 올리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은요, 파괴적인 행동을 제일 많이 하냐면요, 내가 만약에 인형을 딱 던져줬는데 물고 다른 데 가서 막 뜯고 있어. 그러면 얘는 혼자 뜯음으로써 되게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근데 비록 보호자님이 또 던져줬기 때문에, 근데 보호자님이 던져줘가지고 막 혼자 또 뜯고, 또 뺏어다가 또 다른 거를 또 던져주고, 그러면 또 뜯고, 그러면은 보호자님하고 같이 놀았잖아요. 보호자님하고 같이 노는 때도 너무 좋고 내가 혼자 뜯는 것도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아이는 그거에 대한 행복감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호자님이 나갔어. 근데 던져주는 사람은 없어. 그럼 얘한테 행복감을 느끼게끔 해주는 습관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 뜯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을 막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그놀이는요, 던져주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왔을 때 항상 간식을 주고, 놀이잖아요. 놀이는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그 마지막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던져줬잖아요. 그럼 얘가 쫓아가서 물었잖아요. 그럼 물은 거에 대해서 자기 혼자 뜯는 것이 놀이가 아니고요, 나한테 갖다 주고 거기에 따른 먹을 거와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놀이로서 끝나는 거예요. 얘는 인형을 물어옴으로써 너무 좋았고, 그리고 보호자님한테 간식을 먹어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게 놀이라는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장난감이잖아요. 던져줬더니 얘는 이걸 물고 혼자 가서 막 뜯고 있어. 이거는요, 보호자님은 장난감으로 놀아줬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이하고 터그놀이를 하고 있어, 공놀이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반려견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놀이야? 나 뜯는 연습하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파괴적인 행동하는 애들은 내가 터그놀이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장난감을 가서 혼자 스스로 뜯고 있는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특정적인 곳에서 많이 뜯잖아요. 이렇게 보면 나중에 크면은요, 사람의 집안에 있는 물건, 신발, 휴지 이런 걸 뜯거든요. 그런 데다가요, 처음에는요, 간식을 넣어놓는 거예요. 간식을 자꾸 넣어놓잖아요. 그럼 얘는 가가지고 간식을 먹기 위해서 막 뜯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호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식을 넣기 전에는 과연 휴지, 신발을 왜 뜯었느냐? 자기가 뜯는 즐거움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즐거움, 그러니까 내적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식을 막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얘는 간식을 먹기 위해서 뜯는 외적 동기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간식을 막 먹기 위해서 뜯어요. 뜯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들은 후각이 되게 상당히 뛰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신발에다가 그러면 휴지에다가 간식 놔놨더니 얘가 막 뜯어. 그리고 나중에 뜯은 거에 대해서 간식도 먹었어. 그러면은 더 보상하기 때문에 더 많이 뜯는 게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아니에요. 강아지들은 후각이 발달됐잖아요. 후각이 발달된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요. 딱 휴지라든가 신발 같은 데 딱 하잖아요.
딱 가서 냄새 맡고 간식 없네? 그러면 없는데 굳이 뜯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간식을 먹기 위해서 뜯었잖아요. 근데 간식이 없잖아요. 굳이 이거는 안 뜯는다나 손을 안 댄다나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렇다고 해서 막 뜯는 거를 가서 내가 뜯는 거를 그때 당시에 혼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집에 와서 다 뜯어놨기 때문에 내가 그때 와서 혼을 내봐야 우리 아이는 모른다. 당연히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막상 뜯고 있는 때 혼을 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그때 다음부터 이거 뜯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 뜯어야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뜯는 거는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내적 동기에서 외적 동기로 어떤 바꿔주고 그 외적 동기에 대한 간식에 대한 그 매개체 이거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굳이 얘는 뜯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예요. 감독님도 제가 이제 이 촬영하는 것이 편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했어.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월급을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했지만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는 거에 대해 돈 버는 목적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월급 안 주면 이 편집 카메라 찍는 거 아예 안 합니다. 그런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